앞서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시각화시켜서 나타나는 그래프들이 다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함수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판정법이 있습니다. 바로 버티컬 라인 판정법인데요. 우리말로 말 그대로 수직선 판정법이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XY 점들의 집합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원의 모양이 하나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중심에 원점이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제에서도 살펴봤던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미 어떤 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 있었더라 보고요. 또는 이렇게 옆으로 눕혀지는 포물선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들이 함수가 될지 안 될지를 판정하는 판정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어볼 것이고,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첫 번째 예문은 두 점에서 만나고 네 번째 예문도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나 두 번째 예문과 세 번째 예문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그려봤을 때 만약에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면 이런 경우의 그래프를 함수라고 약속할 것이고요. 이렇게 두 점이나 또는 그 이상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y가 오직 하나가 대응이 될 때 그걸 함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함수의 조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 첫 번째는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y값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얘는 두 개가 대응되고 얘는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버티컬 라인을 통해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 엑시컬케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직선을 말합니다. 이 직선하고 원래 주어졌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이 나오더라. 그런 그래프가 아니고 한 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함수가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의외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판정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피스와이즈 펑션이라 불려지는, 즉 말 그대로 조각함수입니다. 다음같이 약속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특정 값들을 각각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우선 마이너스 1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따라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를 따라가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x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 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고요. y절편 1을 지나니까 대략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등호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x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편에서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제곱하면 1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됐죠. 여기 대략 2 정도 되는군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여기는 대입하면 1 정도 되니까 그래프가 만나질 않고 이렇게 되겠군요. 대략.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교재 그래프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찾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먼저 이게 함수가 되는지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그려보세요. 한 점밖에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긴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결국 한 점이잖아요. 버티컬 라인이 하고 만나는 점, 수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한 점이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펑션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거고, 대신 조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서로 다르게 약속된 것들을 결합시켜 놓은 거라서, 그래서 조각함수라 말한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여기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요 직선에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는 요 부등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여기가
3이구나. 즉, 요 값이 3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는 여기 등호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보다시피 2가 나옵니다. 여기는 2가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0은 요 범위 안에 속하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요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용어 자체도 뭐 이렇게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절대값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안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구별해야 되죠.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x가 나오고, 만약에 0이면 그냥 0이에요. 그래서 보통 크거나 같다를 많이 쓰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를.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전체가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미분법을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니까 그려보고 가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0이 되는 직선 이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0이 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생기는 V자 모양으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이제 요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냥 강조할게요.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V자 모양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연속성이라든가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원점에서는 연속이 되지만 원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예문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얘를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예제 8번은 함수의 정확한 그 표현 방법이 있을 때 이걸 보고 그래프를 그렸다면, 때에 따라서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함수를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게 다 간단하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하는 게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이 함수를 보고 그래프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다면, 울프렘알파.com 사이트예요. 자, 이 사이트는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가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복잡한 그래프가 있다 싶으면, 손으로 그리기가 어렵다 싶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령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간단한 경우라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좀 더 여기는 이제 모든 그래프가 다 무료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은 뭐 월정액으로 뭐 가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입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무료로 오픈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경우라면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릴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복잡한 거라면 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손쉽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알려져 있는 사이트를 잘 이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전사실 같은 데는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품이 많이 깔려져 있어서 필요하다면 학교 뭐 전산실 같은 데를 잘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것들도 웬만한 간단한 그래프는 잘 그려주니까요. 여러 가지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8번은 식이 주어졌을 때 그림을 그려봤다면, 이제 예제 9번은 거꾸로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볼까요? 모눈종 위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산 모양 그래프가 있고 쭉 이렇게 있네요. 자, 이들을 식을 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조각함수란 것을 생각했었죠. 구간에 따라서 나눠서 약속되는 함수인데요. 바로 그 같은 조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이제 보통 이제 작을 땐 등호 안 집어넣고 클 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그냥 x라 쓰면 되겠군요. 이번에는 등호는 이제 크다 쪽에 집어넣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칸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자, 요게 보면은 요 모는 종이 칸을 보면 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계속 올라갔다 보면 이 y절편이 2가 됐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요 범위 안에서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그려지지 않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2보다 계속 그 다음은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이게 0이네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이렇게 조각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보고 함수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함수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부터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함수의 정의, 기함수의 정의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습니다. 즉 f-x를 계산한 결과가 fx랑 계산 결과 일치할 때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 얘기를 하고요. f-x가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나 같아질 때를 기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식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이너스 x를 넣은 것이 플러스 x를 넣은 것과 같다면은 그런 함수 fx를 우리는 우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를 넣은 것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간 것과 같을 때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우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치 2차 포물선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플러스 x를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이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을 때 말 그대로 이걸 이제 우함수는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마치 y축을 기준해서 종이를 반을 접듯이 이렇게 접으면 정확하게 포개지는 그래프를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말하는데요. 알기 쉽게 y = x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x가 있었을 때 함수 fx 값하고 마이너스 x 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은 보다시피 이 값하고 이 값은 위치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진 않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써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구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함수, 기함수 유무를 알아보려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또는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지만 만약에 식이 좀 복잡해서 그래프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말 그대로 그 관계식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A번을 계산해 볼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를 넣고 5승 그리고 마이너스 x인데요. 자, 마이너스 x의 5승 홀수승이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여기다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x의 5승 더하기 x는 fx니까 마이너스 fx가 됐어요. 마이너스를 넣은 값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이거 기함수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볼까요?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x의 4승인데 마이너스 x의 짝수승이니까 분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원리함수 gx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은 것이 플러스를 넣은 거랑 일치하게 됐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번은 기함수고 B번은 우함수예요. 그런데 C번은요. 마이너스를 넣은 것이 마이너스 바깥에 나온 거랑 같지도 않고 플러스랑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구별하는 거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증가함수하고 감수함수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함수와 감수함수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x1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이에요. 위로 가면서 큰 값이고요. 보다시피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1보다 x2가 훨씬 커요. 이때 함수값을 비교해 봅니다. fx1하고 fx2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x1보다 x2가 클 때 더불어서 함수값도 큰 게 더 클 때요. 독립변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종속변수도 크게 나올 때를 우리는 증가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x1보다 x2가 클 때 함수값도 fx1보다 fx2가 더 크다면 증가함수라 얘기를 할 것이고,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예요. x1보다 x2가 큰데 오히려 함수값은 작은 걸 넣은 게 더 큰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은 기호로 표시한다면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큰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증가함수라 합니다. increasing function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왼쪽 거랑 반대로 나타납니다. 왼쪽 거랑 반대로 뭐냐면 x1보다 x2가 크지만 오히려 부등호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를 감소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decreasing function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떨 때 증가, 어떨 때 감소인지를 그림을 보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함수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에 관해서 4가지 표현 방법을 다각도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법의 응용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을 배워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손으로 일일이 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가급적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테지만은요. 되도록이면 컴퓨터 그래픽을 잘 활용한다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월등히 편리하고 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란 걸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1장 1절 함수를 표시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우리는 이어서 1장 2절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